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영상은 채널 시작할 때 그냥 가이드 영상처럼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냥 미루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 채널 이름을 그냥 꿀소울이 아니라 꿀생러 꿀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꿀생이 대체 뭐냐, 사실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 한 번도 없긴 했는데 그냥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그런 해차입니다. 꿀생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꿀생의 반대말이 있어요. 뭐냐면 꿀생의 반대말은 갓생이에요. 이게 되게 좀 뭐지, 쟤 되게 갓생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사실 저는 되게 갓생이 좀 위험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갓생이라는 거를 좀 갓생 살아서 좋다, 갓생 살아서 멋지다 이런 무분별한 칭송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자, 그래 나는 꿀생 사는 꿀소리야, 나는 갓생 안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만든 게 꿀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갓생에 대해서 제 고찰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갓생이 트렌드고 누구나 다 갓생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뭐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갓생이라는 게 원래 되게 훌륭한 의미로, 칭찬의 의미로 진짜 되게 대단한 삶을 산다, 일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런 걸 좀 칭찬하는 말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 칭찬하는 것도 되게 무분별하게 쓰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영상 콘텐츠를 보다가 친구들끼리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야, 나는 갓생 사는 중이니까 갱생 사는 너는 좀 꺼져라, 조용히 해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친구라도 나한테 저런 소리 하면 나 되게 상처받을 것 같고, 야 네가 얼마나 갓생 사는데? 막 이러고 따지고 싶을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 우리가 갓생이라는 거를 너무 칭송해서 말하고 있었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서 이제 꿀생이라는 걸 내가 내 삶의 모토로 삼아야겠다,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갓생 산다, 이 사람 갓생러다 라고 하면 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이 정도는 해야 갓생이지, 이런 거 갓생 아니에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걸 해야 갓생인 것 같으신가요? 제가 느낀 걸로는 갓생 산다 이러면은 막 미라클 모닝 하고 막 1일 1독서 하고 맨날 운동 오운환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막 끝나고 뭐 공부하러 막 스터디하고 막 독서 클럽 같은 거 막 트레바리 이런 거 하고, 막 주말에도 막 뭐 공부하러 다니고 스터디 다니고 운동 가고 이러면 갓생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갓생 이런 거 해시태그에서 올린 거 보면 다 이런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적인 거, 내가 나를 개발시키기 위해, 내 일상력을 높이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인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사실 이 마음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고 이걸 인증 이렇게 하고 사람들끼리 응원해야 잘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맹목적으로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갓생이라는 그 이념 자체에 잘 사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딱 그 잘 사는 것의 모델을 딱 정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는 이런 거니까 이상적인 잘 삶의 모습을 딱 정해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게 아닌 거다 라고 하는 이 반대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면 잘 사는 게 아닌 거, 엉망으로 사는 거, 그러면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이분법화되는 게 너무 저는 좀 크리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배척적이고 갓생 사는 나와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딱 구분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좀 무섭더라고요. 갓생이라고 했을 때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같이 자기계발 모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 훌륭해요. 아니 이렇게 건실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대단하잖아요. 당연히 너무 멋지다 라고 할 만은 한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이 딱딱 지켜지고 막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막 공격적으로 해나가서 막 이거 성취했다, 오늘 나 이것도 했다, 막 운동도 했다, 책도 읽었다,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때가 있는 거고, 좀 쉬면서 나를 좀 조망하고 나를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막 여행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즐겨보는 그런 때가 필요하기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인생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저도 사실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다가 시계 번아웃이 오고 이쪽으로 지금은 좀 집중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좀 배척하고 이게 옳은 건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건 갓생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런 내가 열정적으로 하던 그런 막 달려가던 그 것을 이제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맨날 해야 되나? 뭐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되게 두렵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놔버리면 정말 다시는 안 할 것 같고 너무 패배자 될 것 같고 그런 나를 미워할 것 같고 그래서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포기 못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해 라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낙인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못 그만두는 것도 있기는 해요. 사실 저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매일매일 뭔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리면 막 그 다음부터 와랄라 다 망해버릴 것 같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이거 칭찬해주고 그런 거에만 너무 매몰돼가지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나 아니면 내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들이 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그 너무 열혈적으로 열정돼서 몰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만 갇혀서 세상에 있는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나 재밌는 것들, 더 큰 기회들을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갓생이라고 하는 그 갓생 모먼트들, 갓생하는 그 키워드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라는 그게 그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운동 안 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운동을 하지 않겠지? 그러면 나는 돼지가 되겠지? 나는 건강할 수 없겠지? 아름답지 않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조절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책을 일주일에 2권씩 읽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1권밖에 못 읽었어. 그럼 나는 패배자야, 낙오자야, 내가 뭘 대체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혐오적이고 되게 할시한 가혹한 기준을 나에게 너무 들이밀고 있어서 갓생에 몰입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달리다가 막 달릴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달리기를 해보니까 달리다가 좀 부상 입으면 쉬어야 되고 좀 천천히 가야 되고 그냥 가볍게 뛰어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그만둬야 할 때도 있고 강도를 줄여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방향을 틀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달리다가 재밌는 길이 생기면 저쪽 방향으로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달리는 중에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여기에만 딱 꽂혀가지고 이 밖에 걸 못 보고 가고자 하는 이 목표만 보는 거예요. 방향을 꺾었거나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거나 한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고 뭐 하고 있던 것이 뭐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재미없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더 다른 더 중요한 뭔가가 생겼거나 그러면은 그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유연하게 그래 새로 가는 길에 내가 무엇을 또 만나게 될지 몰라, 어떤 기회가 끌어당겨질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는 여유도 조금 가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갓생 모먼트들이 다 훌륭하고 제일 중요한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에겐 휴식이나 자아 발견을 위한 그런 시간들, 아니면 누군가와의 대화, 새로운 도전, 이런 게 1순위일 수도 있어요. 갓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 그 갓생은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갓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걸 결정하는 그 나만의 기준은 내가 나를 자꾸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 내면의 소리,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자꾸자꾸 물어봐주고 대답을 해줘야만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꺾을지, 그만할지, 다른 걸 해볼지, 매일매일 꾸준히 나 자신과 대화하고 피드백해보고 그래야만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보면서 달리는 사람들은 그 밖에 거를 잘 못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딱 그랬었는데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계속 달리고만 있었으면 이런 다른 방향들이 있다는 거를 알지 못했겠죠. 근데 또 새롭게 도전하고 좀 쉬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또 뭘 가져오게 될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갖다 줄지, 또 재밌는 뭘 만날지 좀 궁금해하면서 불안하지만 그 파도를 타는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또 새로운 걸 개척하고 도전할 때 덜 두렵고, 그러면 이렇게 빡세고 뭔가 막 와다다다 해야 되는 이런 열정, 그런 타이밍과 좀 쉬어가면서 좀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즐거워하지, 뭘 잘하지, 이런 걸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넘어가야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할 수 없고,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 채널 보시는 분들 대부분 2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어른이잖아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막 방탕하게 놀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 나를 좀 탐구해봐야 되는 시간이다.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걸 찾았으니까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전환의 타이밍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남들이 옳다고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기준은 무조건 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방황하고 찾다가 또 내가 낼 수 있을 만큼 또 책임지고, 내 몸을 너무 막 갈아서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선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 디깅하고 성취하고 쟁취하고, 이런 것도 내가 감당 가능한 이 사이클 안에서 하는 거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우리 20대, 30대 지금 뭔가 치열하게 커리어를 쌓고 성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해준 대로 이게 훌륭한 것이다 라고 정의된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경향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저것만이 또 전부는 아닌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또래들, 또 이거를 또 봐주실 어르신들도 아마 이걸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90년대생들, 그러니까 20살 후반, 30대 초반에 있잖아요. 우리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상적이고 훌륭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 주입받았고, 너무 같은 그 교육의 트랙 안에서 서로 경쟁했고, 결국 그 경쟁을 치열하게 뚫고 어른이 됐는데 굉장히 허무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어른의 삶은 사실 쟁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퇴사하고, 저처럼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아쉬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갓생을 살아야만 이게 또 해결될 것 같고,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인증하고 내비치고 내가 나를 막 채찍질 해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이거를 저만의 꿀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갓생 말고 꿀생은 이런 제 고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워낙 남들의 인정이나 기준에 좀 잘 휘둘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남들이 막 멋지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막 뿌듯하고 당연히 그럴 때가 있지만 너무 몰입돼서 그 모습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필요한 건 다른 모습일 때, 내가 필요한 게 휴식이고 나에 대한 고찰이고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싶다. 내 내면의 소리를 좀 더 잘 들어주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꿀생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삶을 어떻게 부르고 싶은지 갓생 말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세상이 그런 칭송해주는 그런 갓생 말고 나만의 기준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뭐라고 부를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갓생을 좀 무분별하게 칭송하고 그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건 나쁜 거다, 위험한 거다, 게으른 거다라고 딱 나눠버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모두에게 갖다 대려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갓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꼭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조금 받아들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갓생에 대한 고찰, 갓생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맹목적인 갓생을 칭송하는 것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긴 영상을 그냥 끝까지 들어주신 분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저의 의견도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또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꿀이라고 하는 그게 나쁘게 불려본 거를 제가 아직 못 찾긴 했는데 정말 좋은 것만 가득하시면 좋겠다. 내 마음의 응어리나 아니면 미움이나 아니면 그런 부담감이나 공포감 이런 것들 없이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나를 긍정할 수 있는 내 삶을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꿀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합니다. 정말 꿀 같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꿀 같은 제 일상을 담은 꿀생 이야기 가져올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